이번에도 역시 입 정리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입 정리만 보여드리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수영이라는 단어예요. 수영이라는 단어는 이 나무의 종류, 그리고 이 나무가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뿌리, 줄기, 가지, 잎까지 통틀어서 보이는 형상을 우리가 수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공부해서 이런 나무를 분재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영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입 정리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적 기술입니다. 이거 눈에 보여주는 기술이고, 이 수영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내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려서 밑그림을 그리는 청사진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기술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수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불린 여러분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친절하게도 좋은 분재책을 많이 보세요. 좋은 나무를 많이 보세요. 또는 직접 하시면서 손으로 익히고 눈으로 익히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추천법들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몸에 와닿아서 굉장히 빨리 수영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려면은 저의 또 과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그때는 불린이 시절이었죠. 분재를 잘 하지 못하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선후배들이랑 같이 분재 투어를 가게 됐어요. 분재 투어를 가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라고 불리우시는 이제 그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로만 들었던 분들 직접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분재를 잘하면, 얼마나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길 갔죠. 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정말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머릿속에 정말 많은 것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부럽다. 타고난 저 천재성이 부럽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어느 나무 앞에 딱 섰는데 굉장히 잘생긴 소사나무였어요. 그 앞에 잿더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잿더리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갑 정도 꽂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잿더리를 피우지 않고 저렇게 그윽하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무 앞에서 피운 담배가 쌓여있는 거랍니다. 그것도 뭐 며칠, 뭐 한 달 동안 놔둔 게 아니라 그 고민하는 시간에 그 앞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죠. 야, 정말 천재인 줄 알았는데, 남보다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런 분도 한 나무 앞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을 앉아서 깊은 고민과 사색에 빠져 있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내가 내 나무 앞에서 제대로 내 나무를 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제 나무가 있는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제 나무 앞에 딱 의자를 가져와서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래, 나도 내 나무를 한번 감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 하고 앉았고 보고 있는데, 야, 5분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그분과 나의 실력 차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5분을 생각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이미 5분 안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 그런 것들은 다 생각하고 끝나버렸어요. 저의 공력은 5분도 안 되는 사색에 불과했던 거죠.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5분, 10분, 20분, 30분 늘려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3시간씩 그냥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너랑 나랑 대변하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노력할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앉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가지가 불편한데 저 가지를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 달, 2달, 3달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그래, 이거는 저렇게 하자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고 제가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린 여러분께서도
집에 나무가 이제 한 점, 두 점 있을지 또는 많이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내가 분재를 어렵게 생각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본인의 나무를 많이 보셔야 돼요. 본인의 나무만큼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의 나무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나무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자주 보시고 자주 눈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나무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이파리 개수는 몇 개인지, 우리가 큰 가지 개수는 몇 개인지, 그런 것도 심심하면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수영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책에서 다른 선배들의 말을 통해서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또 말이 길어졌어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영이 있다는 거. 제 수영편은 제가 나중에 따로 구분해서 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나무는 장단점을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나무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점에 대해서는 값없이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영 파트 따로 분리해서 몇 편을 제가 한번 찍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집에 있는 나무 자주 쳐다보기, 그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나무의 또 과거 내력을 한번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께서 또 착실하게 기록들을 남겨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양도받으면서 그 자료를 받고 3개월 동안 그 USB를 열어보진 않았어요. 왜 안 열어봤냐면은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3개월간의 사색 시간을, 그러니까 즉 관찰하고 쳐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 자료들을 받아버리면은 그 자료의 영향으로 제가 생각이 보기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USB를 보지 않고 이 나무를 계속 쳐다보면서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USB를 열어보니까 저와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과거 사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2년 5월 18일 여수 전시에 출품됐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움직임이 보는 시선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완성도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2013년 2월 17일에 촬영한 모습인데 작년 여수 전시회에서 봤던 모습과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개작이라고 하는데요. 수영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시도를 해서 지금 다른 형태의 소나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작을 결정해서 수영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모습입니다. 기존에 봤던 완성도 있는 소나무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좀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인데 이 역시도 의도된 형상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저희 하우스로 들어왔을 때 모습입니다. 이동 중에 화분이 깨진 모습인데요. 지금 그 소나무 잎을 보시면은 약간 좀 병충해 피해를 약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가지는 그래도 버텨줬는데 속안에 약한 가지들이 매우 좀 위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잎 정리를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강한 손은 억제하고 약한 손은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갈이 후에 거름관리와 물갈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정리 작업인데 보시면은 멀리 뻗어 있는 잎들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반대로 안쪽에 있는 잎들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까지 나무를 입정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정리해줬으면 안에 있는 잎들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얘네들을 정리를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힘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업해주지 않으면 이제 얘네들은 더 세지고 안에 애들은 죽겠구나라는 그 한계 지점의 근처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확 잡아줘 버리면 안에 있는 애들이 힘을 받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이 힘이 사라졌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얘네들은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들이 밀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걸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양을 한 거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작업하면서 근접 사진과 근접 촬영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소를 정리하는 이유는 이 얘네들은 가지로 쓰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안쪽에 있는 애들을 다 쓸애들이고 얘네들은 여기 이 부분을 굵히고 나서 죽는 일명 희생지입니다. 희생제 역할로 충분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키웠다가 안쪽 애들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분재 형상하는 그러니까 수형이 제가 원하는 수형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불린 여러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가지고 분재를 만드시려고 해요. 하지만 실력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앞으로 미래에 나올 것을 가지고 분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분재를 만들려고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재는 천천히 빌드해 가면서 피라미드 쌓듯이 천천히 쌓아진다는 거.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한 순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또 많이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분은 약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중간 부분을 정리할 차례인데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나무의 힘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잎을 정리해 줌으로써 50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세력이 떨어져 버렸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 나무도 자기가 잃어버린 것만큼 다시 복구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100은 아니지만은 다시 80이나 90까지는 자기가 원상 복구를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그 도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했던 거고 지금 이렇게 강한 걸 억제하고 약한 걸 건드리지 않게 되면은 나무 입장에서 어디에다 세력을 투자할지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데 약한 쪽에다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애들이 타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약한 애들을 빨리 먹여서 튀어내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포지션이 예전에는 강한 순들이 약한 순들을 다 가리고 있어서 포지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강한 순만 키우려고 노력했지만은 지금은 약한 순을 키워도 햇빛을 받을 수 있다고 나무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순들이 강해질 수 있는 언제까지? 강한 순이 다시 정신 차릴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약한 순의 힘을 몰아줄 수 있다면 분재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입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너무 강하게 정리는 안 하고요. 적당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을 정도 봐서 입정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줬고요. 이제 머리 부분도 나중에 강해질 거고 아랫부분도 같이 강해질 겁니다. 그 타이밍에 머리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서 아랫부분이 더 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할 거고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철사거리를 이쁘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무를 제가 목표를 잡습니다. 10년 안에 좋은 분재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리고 10년을 목표로 잡으면은 철사를 걸어서 아름답게 투자하는 시간은 10일도 안 돼요. 10년 동안 우리가 철사거리로 10일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 나머지 9년 345일은 이렇게 배양하고 가꾸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철사거리 중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마지막 화장하는 그런 갈래로 보시면 되고 철사거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 가지도 굵어져야 됩니다.
철사를 걸었을 뿐 이쁜데 철사를 풀고 나면 변형이 되는 나무, 또는 철사를 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햇볕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들, 이렇게 변형이 돼버리면은 또 철사거리를 해야 되고 매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철사거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같은 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사 없이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입정리 같은 작업도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무사히 나무 작업을 끝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